내분점이라는 표현입니다. 내분점은 안에서 나누는 점이라 뜻이에요. 선분의 내분점이고 선분 양끝점이 있죠. A, B 사이의 내부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보통 안에서 나누는 점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내분점을 구할 때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지금 그림상 그렇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그럼 이거를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이라고 점 P를 표현해요. 근데 이 점 P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분 BA의 N 대 M 내분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으로 본다는 얘기죠. A에서 B 방향으로 본다면 M 대 N 쪽 P까지 M, 그 다음에 다시 P에서 B까지 N 이란 뜻이지만 만약 B에서 A 방향으로 본다면 저 P의 위치는 B에서 N만큼, 그 다음에 P에서 A까지 N만큼, 그래서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상황상 어느 선분의 어디가 시작점이고 도착점에 따라서 이 비율값이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남은 거는 내분점 위치를 찾고 싶은 건데 내분점 위치 찾는 방식은 어차피 뒤에도 이 내용을 써먹기 때문에 한 번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점 A 좌표의 X좌표를 여기를 그냥 X1이라고 합시다. 점 B의 X좌표를 X2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내분점의 좌표 얘를 그냥 통칭해서 X라고 합시다. 좀 헷갈리지만 그렇게 쓸게요. X1, X2는 숫자가 주어진 거고 X는 내가 구하는 값이에요. 저 빨간색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분점은 이 안에서 일정한 비율이 값이 성립하기 때문에 비례식이 나타나겠죠. 그럼 선분 AP 대 선분 BP의 비례가 M 대 N입니다인데 AP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두 점 사이 A와 P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뺀 다음에 절대값. 단 어디가 더 오른쪽이고 어디가 더 왼쪽이지 않으면 굳이 절대값 씌우지 않아도 되죠. 그럼 AP의 거리, 이 AP의 길이를 구할 때는 오른쪽 X, 작은 쪽이 X1이니까 이걸 뺀 게 AP의 길이에요. 그럼 BP의 길이는 오른쪽에는 X2에서 왼쪽에는 X를 뺀 값. 이게 M 대 N이라는 뜻이죠. 비례식,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이 서로 같겠죠. 분배합니다. MX2 마이너스 MX는 NX 플러스 마이너스 NX1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X를 구하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X가 있는 쪽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X가 두 개가 있죠. 네. 그럼 그건 좀 이따 Y좌표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직선상에 하나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된 값에서 X를 구하는 건 얘가 X를 동량을 생각하고 얘네들을 모으려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저쪽으로 반대로 이항을 해요. 그럼 얘를 모이게 되면 M 플러스 N이 X의 개수가 되고 이걸로 넘어가면 MX2 플러스 NX1이 되고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요. 그러면 X값이 나와요. 저 내분점 위치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선생님 이게 가로로 이렇게 누웠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죠. 얘를 여기 만약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똑같이 이만큼을 M 이만큼을 N 똑같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는 이 직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뒀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와요. 단 여기를 우리는 이제 이게 좌우로 움직일 때는 X좌표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좌표니까 얘를 만약에 Y1으로 보고 얘를 Y2로 보고 얘를 Y로 본다면 내분점인 Y로 본다면 X1이 Y1으로 X2가 Y2로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점의 Y좌표 구하라는 얘기는 똑같이 저 공식대로 M 플러스 M분의 MY1,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답이 써질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수직선에서 내분점, 외분점보다는 아무래도 좌표 평면에서 찾겠죠. 좌표 평면 옮겨갑니다. 좌표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 어딘가에 점 A가 있고 x1, y1 어딘가에 점 B가 있어요. 여기쯤에 둘게요. x2, y2 그럼 얘네들을 이으면 이런 식의 뭐가 생기냐면 선분이 만들어지겠죠. 그 선분에 아까 한 것처럼 적당히 m 대 n 위치에 근데 mn의 크기에 따라서 a 쪽에서 가깝거나 멀 수도 있겠죠. 한 여기쯤에 대충 여기쯤에 잡을게요. 요만큼이 m이고 요만큼이 n 정도의 비율을 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내분점은 보통 p로 많이 표현하고 외분점은 구분하기 위해서 q로 많이 표현하니까 알파벳의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이 점의 좌표 p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찾을 때 아까 우리가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도 그랬었죠. x축이나 y축에 있는 점들 찾을 때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삐타닥하면 약간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통해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선분의 AB를 구했듯이 내분점, 외분점 찾을 때도 보통 그렇게 찾아요. 여기에 x좌표가 있지 않을까요? 이 x좌표는 x1이죠. 여기에 x좌표가 있겠죠. 그 x좌표는 x2겠죠. 맞니?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내분점 x좌표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내분점 좌표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보면 요 선 있죠? 요 x축. 요 x축에서 요 x값을 구하는 구조라면 좀 전에 구했던 지웠네? 아이씨. 좀 전에 했던 이 내용과 다르지 않죠? 아까 했었던 그 내용. 그리고 x를 구하면 어땠었나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인데 약간 느낌은 어떤 거냐면 요만큼이 m이고 요만큼은 n이면 요만큼도 m이고 요만큼도 n이겠죠. 당연히 닮은 동의 성질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m은 두 개 x좌표 중에 왠지 반대쪽에는 x2에 곱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n은 반대쪽에는 x1에 곱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죠. 약간 느낌상 그렇게 곱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x좌표는 그렇게 구했어. 근데 이제는 똑같이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 점의 y좌표를 찾아요. 여기가 y1이겠죠? 이 점의 y좌표를 찾아요. 여기가 y2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y의 위치는 내분점의 y좌표. 여기 찾을 여기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이 위치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던 직선을 세로 세우면 똑같이 구하는 방식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방식대로 y좌표를 찾아보면 똑같겠죠? m 플러스 n분의 my2 여기 있는 이만큼이 m 대 n이잖아? 그럼 여기도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상 여기다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여러분 보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어 있고 여기가 A고 얘가 B예요. 여기에 y좌표가 y1이고 여기 y좌표가 y2고 여기 내분점의 y좌표가 y라고 우리는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인 것 이렇게 이해될까? 사다리꼴에서 이제 중학교도 배웠던 그 내용.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여기는 m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여기는 n은 반대쪽에는 y좌표를 곱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모으면 뭐가 돼요? 내분점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x좌표, y좌표 모으면 내분점의 좌표가 나는 거죠.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 없어도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a 마이너스 1,2 점 b 3,4 여기는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내분점의 좌표를 P라고 합시다.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내분점의 X좌표, 내분점의 Y좌표 있을 텐데 둘 다 분모는 뭐가 쓸까요? 3하고 1이 쓰여요. A에서 B 방향으로 M 3대 1이니까 3이 먼저 1이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분자를 이제 x 앞에 y좌표 쓸 때는 비율을 먼저 쓰세요. 3대 1 쓰고, 아직 연습되기 전까지는.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점 A와 점 B의 x좌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곱할 때는 먼저 A에서 가는 3이라는 비율값을 반대쪽에 있는 x좌표에 곱해요. 그리고 여기는 1을 반대쪽에 있는 y, x좌표에 곱해요. 그리고 걔를 더하는 겁니다. 내분점은. 그럼 y도 마찬가지죠. 3대 1 쓰고 A에서 B 방향 가니까 A의 y좌표, B의 y좌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을 덧셈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선생님 어차피 덧셈이라 이쪽이 먼저냐 이쪽이 먼저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덧셈일 때는 그랬죠. 내분점일 때는 어차피 더하는 거라 이쪽 방향이 먼저냐 이쪽 방향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외분점일 때는 가운데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항상 내분점 연습할 때부터 위치 순서를 잡아주는 연습 먼저 평소에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외분점 나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요 위 점피의 위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외분점은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골격만 말씀드릴게요. 외분점은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점 B야. 근데 내분점은 선분 내부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거라면 외분점은 선분의 연장선. 이 선분의 바깥쪽 있죠. 연장선 어딘가에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 위치 어딘가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이걸 보통 외분점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Q라고 쓰는데 외분점에서 A까지 길이가 M이라고 치고 다시 외분점에서 B까지 길이가 N이라고 쳐요. 근데 만약 이 그림상 M이 작고 M이 크면 외분점 위치는 A의 왼쪽에 있는 거고 만약 M이 크고 N이 작으면 근데 B의 오른쪽에 외분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선분 A, B에 3대2 외분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선분 A, A가 여기 있고 만약 B가 여기 있다면 외분점의 위치예요. 외분점 위치를 찾을 때 A에서는 3만큼, B에서는 2만큼 떨어지다는 얘기예요. A에서는 3만큼, B에서는 2만큼이니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여기 그림이 너무 한쪽에 치우쳤네요. 여기 A, 여기 B. A에서는 3만큼, B에서는 2만큼. 그럼 B에서 2면 여기 반만큼 여기라는 뜻이니까 대충 한 여기쯤 찍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외분점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길이에 다시 요만큼 길이를 나눈 거면 요만큼이 3일 때 요만큼이 2가 된 거예요. 그럼 A에서 B 방향으로 외분점 위치가 3대2. 그래서 A에서 B 방향인데 앞쪽에 있는 숫자가 크면 외분점이 B 쪽에 있는 거고 만약 반대로 이렇게 작아 이렇게. 그럼 반대예요. 여기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A에서 외분점의 위치가 더 가깝고 B에서 멀다는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 여기에 Q가 있는 거예요. A에서 Q까지가 2야.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느낌이라 요만큼이 3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 잡을 땐 대략 그런 느낌으로 앞쪽이 크다? 그러면 A에서 멀고 앞쪽이 작다 그러면 A에서 가깝고 연장선 쪽에 이렇게 놓인다라는 거죠. 근데 외분점, 내분점 아까 계산상 이런 거예요. 여기가 x1, 얘가 x2, 추지선 사이니까 얘가 우리가 구하는 x값이에요. 그럼 마찬가지겠지? AQ 대 BQ의 비례가 M 대 N이므로 AQ는 x-x 대 BQ는 x2-x1. x1-x. 얘는 x2-x1. 이게 M 대 뭘 쓴 거죠? BQ잖아요. x1-x 대 x2-x. 이게 M 대 N이에요. 이게 비례식을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풀다 보니까 저 x의 위치는 m-n분의 mx2-nx1. 아까 내분점 공식과 똑같아요. 여기다 내가 짝대기만큼 뭐가 되죠?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를 지우면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가끔 뭐 이게 아주 유용하진 않지만 가끔 똑같은 문제로 나올 때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선분 A, B에 3대2 내분점과 똑같은 숫자로 3대2 외분점을 구하시고 그러면 조금 계산 똑똑하게 하는 애들은 외분점을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3, 2, 여기다 3에다가 x1, 그 다음에 2에다가 3에다가 x2, 2에다가 x1.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외분점일 때는? 그 외분점 좌표 구하는 다음에 짝대기만 보면 내분점 좌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용도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모양 맞춰서 맨날 자주 나오진 않아서 뭐 알아두면 조금 도움 되는데 뭐 그렇다고 몰라도 뭐 크게 상관없어서 어쨌든 외분점의 좌표는 내분점 좌표 구하는 방식과 똑같은데 풀이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빼놓고는 내용이 똑같아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내분점은 덧셈이라 사실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외분점은 이 곱하는 순서 있죠. X자 모양 곱할 때 위에는 비율 먼저 쓰고 아래 좌표 썼을 때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도록 먼저 곱하고 빼기 이렇게 아셨죠? 반대로. 그래야 순서가 맞으니까. 자, 근데 이제 중점 좌표 있잖아요. 중점 밑에. 보통 선분의 중점이라는 얘기는 내분점의 의미를 가져요. 몇 대면 내분점? 중점은 선분 A, B의 중점 1대1 내분점이에요. 중점과 1대1 내분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럼 1대1 내분점 할 때 그럼 MN이 각각 1이라는 얘기잖아. 1대1이니까 M도 1, N도 1. 그럼 여기다 MN에 각각 1씩 대입해봐. 그럼 여기 분모 2, 1, 1 대입해도 어차피 X2 플러스 X1이죠. 얘는 1, 1 대입하면 2분의 Y2 플러스 Y1이죠. 결론 답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두 선분의 중점 위치가 1대1 내분점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외분점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계산은 좀 여러분이 하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거 계산용이니까 계산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런 거는 비율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선분 나왔잖아요. 비례식으로. 어떻게? AB 대 BC는 1대 2. 무슨 말이죠? AB 대 BC는 1대 2. 그럼 이거는 상황상 내분점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상 AB 대 BC는 1대 2. 그럼 B의 위치가 A에서 B까지 1일 때 B에서 C까지 2라는 얘기는 B가 AC의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까지는 A까지는 1, C까지는 2. 지금처럼 1대1 선분 AC의 1대2 내분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점 C의 위치를 A, B로 두신 다음에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외분점 1학년 공수 2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이 공통수학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외분점은 그냥 내분점 하면서 같이 기억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같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점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공식 자체가, 아니, 이 그림 자체가 매우 중요한 그림이고, 어디서 많이 봤냐면 중2 때, 기억나요? 네. 중2 때 저 그림. 무슨 그림? 각의 이등분선. 중2 때 배우는 닮음 중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요 각 A를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 M이고, 이게 길이가 N이었어. 그럼 이 밑변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중2 때 배웠던 매우 중요한 공식이고, 이건 수능에도 나와요, 이 공식은. 그래서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에요. 툭 하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닮은 등의 비례 성질을 가지고 푸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 이거 증명도 해드렸죠? 증명했었어요. 이거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서, 평행이 되도록, 얘랑 얘랑 평행이 되도록 그어놓고, 이렇게 연장선 그려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여기는 쪼개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같다는데, 이변과 이변이 결과적으로 이등변 성격이 되다 보니까 얘랑 얘랑 변길이 같아져서 얘가 1로 옮겨와요.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이 되고 걔가 얘랑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왜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 우리가. 중2 때 닮은 동영할 때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 기억나요? 이런 비율 했던 거. 이게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 계산할 때 저런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분 AB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도 A와 C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하다 보면, 죄송해요. 답 잠깐 보고 할게요. 계산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구하다 보면 AB의 길이를 계산해 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AB의 길이가 5고, AC의 길이를 계산해 봤더니 AC의 길이가 10이랍니다. 그럼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10인데 지금 우리는 비율 값이 필요하게, 길이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비율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1대 2가 되고, 따라서 BD와 CD의 비례도 1대 2가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B고 얘가 C인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D의 위치가 B, C의 1대2 내분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B의 좌표와 C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1대2 내분점의 공식을 통해서 저기 있는 점 D의 좌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닮음의 성질을 활용해서 내분점 위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는 편이고, 무게중심은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건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죠.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도 물론 이거 닮음할 때 끄트머리에 무게중심을 배우는데, 그때 우리가 뭐를 같이 배웠었냐면 삼각형이 있고 여기 중선을 긋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중선을 긋다 보면 이 중선 위 선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겠죠. 근데 무게중심을 찍고 나서 보니까 그 무게중심이 꼭지점까지 길이가 2일 때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길이는 1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 G,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중선인 선분 AM의 2대 1 내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 잡아주고 이거 중점 이거 이렇게 잡겠죠. x1, y1, 여기를 x2, y2, 얘를 x3, y3 이렇게 잡은 다음에 x1, y1과 여기는 이 두 점의 중점이니까 아마 x2 플러스 x3를 2로 나눈 값, 얘는 y2 플러스 y3를 2로 나눈 값이 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2대1 내분점 공식을 써서 공식을 만들어 보면 약분이 되면서 딱 이렇게만 남아요.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증명 과정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답은 뭐냐면 삼각형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무게중심의 위치를 좌표점을 통해서 구하시고 그러면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고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개니까 3을 나누시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셨죠?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근데 책에는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지금 팁 하나를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이랬습니다. 자, 여기는 무게중심 있잖아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점이 뭐가 있겠죠? 있었다고 칩시다.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만약 삼각형의 세 변이 이렇게 세 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변하나 이렇게 변하나 이렇게 변하나 세 개 변이 있는데 만약 삼각형 세 변에 A에서 B 방향으로 일정한 위치에 점을 잡아요.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칩시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거예요. 똑같이 선분 BC를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다르겠지만 여기 썼던 B의 값인 M 대 N을 똑같이 여기도 적용시켜요. 마찬가지로 CA의 길이도 C에서 A 쪽으로 M 대 N의 만큼 길이 B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그 내부에 이 점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 선분 BC의 M 대 N 내분점, C에서 A 방향으로 선분 CA의 M 대 N 내분점을 이으면 또다시 삼각형이 나오죠. 이 점의 위치를 D, 얘를 E, 얘를 F라고 한다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같은 위치예요. 이건 참고 팁으로 기억해두도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할 뿐이겠죠?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선분 ABC의 BC M 대 N 내분점, C의 M 대 N 내분점을 여기 좌표점에 맞게 막 복잡한 문자식을 써요. 그런 다음 다시 내분점 그 무게중심 공식을 써보면 얘나 답이 똑같은 그냥 A, B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팁이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 튀어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도형의 무게중심이나 저렇게 삼각형 세 변을 일정한 똑같은 비율로 계속 똑같이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도 결론은 같은 점에 찍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좀 급하게 죄송하지만 수업이 좀 밀리면서 좀 급하게 여기를 문제를 다 못 풀어드리고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목요일까지 과제는 여기까지 일단 풀어오세요. 일단 풀어오기는. 그럼 목요일 날은 일단 먼저 오시면 질문 위주로 풀었던 거 질문 위주로 그래서 설명 안 드렸던 거 있죠. 안 드렸던 거나 뭐 중간에 보충 설명해야 될 거 그런 거 위주로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풀고 안 되는 거는 표시를 해 오시는데